99%가 모르는 아니오의 철학. 왜 우리는 그렇게 바쁘게 뛰는데도 통장은 늘 가볍고 마음은 비어 있을까요?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부탁 앞에서 망설임 없이 예 라고 말해 오지 않았습니까? 친절은 미덕입니다. 그러나 경계장 없는 친절은 독이 됩니다. 저는 오늘 착함이 왜 가난과 번아웃의 비밀 통로가 되는지를, 그리고 아니오가 어떻게 당신의 부와 존중을 지키는 첫 방패가 되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제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무실의 민수는 성실한 예스맨입니다. 회의 준비, 급한 보고서, 남의 일정까지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를 입에 달고 삽니다. 처음엔 칭찬이 쏟아집니다. 민수 덕분에 살았어. 그러나 90일이 지나자 KPI는 이제 바닥을 찍고 중요한 프로젝트는 그를 비켜갑니다. 사람들은 속삭입니다. 저 친구는 착하긴 한데 임팩트가 없어? 착함은 호감이 될 수 있지만 가치 창출이 없으면은 신뢰로 자라지 않습니다. 세상은 선한 의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한 사람, 가치를 만든 사람에게만 보상이 돌아갑니다. 정주영 회장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크게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전해 내려오는 대답은 간결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많은 일을 해냈고 크게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의 일에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안다. 현대 삼성, LG를 세운 기수들은 공통으로 말합니다. 한강의 바람은 누구에게나 붑니다. 그러나 돛을 어디로 쓸지는 선택입니다. 돛을 10개 올린다고 바다를 빨리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방향으로 깊게 밀어붙이는 것, 그것이 부의 흐름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농부의 창고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칭찬을 받겠다고 씨앗까지 퍼주면 내일의 농사는 없습니다. 우물도 같습니다. 목마른 이가 많다고 매일 양동이로 마구 퍼내면 언젠가 바닥이 갈라집니다. 진짜 도움은 곡식을 다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저울추처럼 균형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손을 잡아 끌어주는 대신 스스로 일어설 방향을 비춰주는 것. 그것이 관계를 살리고 당신의 자원도 지키는 길입니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오해합니다. 거절하면 매정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절은 차가움이 아니라 기준의 선언입니다. 기준이 분명할수록 당신의 예스는 더 가치 있어집니다. 반대로 기준 없는 예스는 금세 공짜가 되고 공짜가 된 도움은 존중을 갉아먹습니다. 척 보기에 넉넉해 보이는 장터의 저울이 추 없이 한쪽으로만 눌려 있으면 언젠가 무너집니다. 관계도 커리어도 같은 원리입니다. 균형 없는 친절은 시스템을 부식시킨다. 처음엔 칭찬, 다음엔 당연함, 끝내는 무시. 저는 또 공사 현장에서 같은 패턴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남의 일을 대신 떠안던 사람은 초반에 의리 있는 동료가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기 일은 못 챙긴다는 낙인이 찍힙니다. 도움의 한계를 모르는 선인은 상대를 약하게 만들고 결국 나도 지치게 만듭니다. 선산들은 선젠 하을 그을 때 비로소 선산이 된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아니오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중심입니다. 오래된 한옥의 대들보가 튼튼하면 바람이 불어도 집은 서 있습니다. 마음의 대들보는 원칙과 규율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할 때 바꾸려던 것은 본질이 아니라 습관의 프레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책상을 정돈하고 하루에 3가지 핵심 과제를 고르고 깊은 몰입 시간을 사전에 봉인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아니오는 변명이 아니라 구조가 됩니다. 사람들은 구조를 존중합니다. 금요일은 팀의 딥워크 데이라 긴 미팅을 잡지 않습니다. 이 한 문장이 쌓이면 당신은 예측 가능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비싼 사람이 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10초만 빌리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시간, 체력, 집중력, 그 씨앗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무조건적인 예스가
내일의 농사를 빼앗고 있지는 않지만은 조용히 자문해 보세요. 그리고 방법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리 정한 원칙으로 말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마감 주간이라 신규 요청은 월요일에 검토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거절이 아닙니다. 프레임의 그 안내입니다. 그 다음에 대안을 건네십시오. 급하시다면 템플릿을 공유 드릴게요. 10분이면은 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은 관계를 지키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도움은 방향을 건네는 것이지 내 허리를 부러뜨려 업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리듬을 바꿔보겠습니다. SFX 짧은 딩 화면은 저녁한 같은 1시간 다른 두 인생 A는 10건의 부탁을 모두 수락해 바쁘게 뛰지만 저녁에 남는 것은 지친 몸과 산더미 같은 미완료. B는 아침에 딱 한 가지 레버리지 일을 끝내고 5건의 요청 중 4건을 원칙에 따라 미룹니다. 일주일 후 A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만, B는 성과와 신뢰를 얻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사람의 마음도 시청 지속 시간, 리텐션을 봅니다. 당신에게 오래 머무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가치입니다. 이 말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는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 문장만 남겨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거절할 것인가? 오늘의 아니오가 내일의 감사합니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얼마나 애썼는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결한 문제와 만든 가치를 계산합니다. 당신의 친절이 가치를 밀어 올릴 때만 그 친절은 존중으로 환전됩니다. 다음 파트에서 우리는 더 구체적인 저울의 법칙을 다룹니다. 왜 경계에 있는 도움만이 관계를 살리고 경계 없는 도움은 둘 다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아니오를 말하는 5가지 문장 틀을 실제 대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진짜로 착함이 존중으로 바뀌는 순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둥. 사람들은 흔히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돕는 게 무슨 잘못이냐? 착하면은 좋은 거 아니냐? 그러나 저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쪽에만 곡식을 계속 부어 넣으면 처음엔 이제 풍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추 없이 기울어진 저울은 결국 부서지고 맙니다. 도움도 같습니다. 균형 없는 도움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정주영 회장은 생전에 늘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많은 걸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것을 하지 않을지를 아는 것이다. 현대그룹을 세울 때도 그는 수많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아들인 것은 단 몇 가지 회사의 뼈대를 세울 일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은 현대의 성장 엔진이 되었습니다. 성공과 크게 성공을 가른 건 바로 아니오의 용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이웃에게,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 부탁을 다 들어주다 보니 정작 내가 맡은 책임은 소홀해지고 나의 중심은 흔들립니다. 결국 상대도 실망하고 나는 존중을 잃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씨의 문제가 아니라 경계가 없는 삶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거절은 차갑지 않습니다. 거절은 경계이고 경계는 곧 존중입니다. 경계가 없는 도움은 상대를 의존하게 만들지만 경계 있는 도움은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숙제를 대신 해주면 처음엔 고마워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녀는 독립성을 잃습니다. 반대로 기준을 세우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면 그 자녀는 성장하며 결국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도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7가지 균형 질문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받을 때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입니다. 이 부탁은 내 목표와 연결되는가? 눈에 보이는 가치를 만들어내는가?
내 시간과 에너지를 얼마나 요구하는가? 이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얻는 기회는 무엇인가? 기한은 언젠가?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이 부탁이 내 평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일곱 가지를 머릿속 저울에 올려두면 예스와 노의 선택은 훨씬 명확해집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냉정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저 사람은 기준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의 예스는 믿을 만하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생전에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경계입니다. 모든 걸 흔들어도 중심의 경계만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게 무너지면 아무리 큰 기업도 아무리 튼튼한 관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 저울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곡식을 다 퍼주고 추는 사라진 채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균형 없는 도움은 결국 나와 상대 모두를 해칩니다. 진짜 도움은 나의 모든 걸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저울추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SFX 금속 저울이 팅 하고 흔들리는 소리. 지금 화면에 비친 저 저울처럼 한쪽으로만 기운 마음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균형을 세우십시오. 균형 위에선 친절만이 존중을 낳습니다. 이제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왜 무조건적인 선의가 결국 상대를 약하게 만들까요? 그 답은 인간의 심리와 경제의 법칙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과도한 도움과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가 상대를 의존하게 만들고 결국 둘 다 무너뜨리는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거절의 철학이 어떻게 인간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지 곧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받을 때 잠시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순간의 안도는 곧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지나친 도움은 상대를 약하게 만들고 결국 의존하게 합니다. 처음엔 고마움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함으로 변하고 마침내는 무시로 끝납니다. 이것이 선의가 독이 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우물의 비유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오래된 마을 우물에서 매일 물을 길어가면 모두가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하루 수십 통씩 퍼내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처음엔 풍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물줄기는 가늘어지고 바닥에 갈라진 흙이 드러나게 됩니다. 남을 돕는다는 이름으로 내 안을 고갈시키면 언젠가 아무도 돕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는 젊은 시절 공사판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동료가 제게 일을 자꾸 맡겼습니다. 처음엔 이번만 도와주자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어느새 그의 목까지 전부 떠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 친구 참 의리 있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말이 달라졌습니다. 자기 일도 못하면서 남 일만 한다가.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도움에도 반드시 경계가 필요하다. 경제학적으로도 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시장에서 무상 지원이 계속되면 수요자는 스스로 혁신할 이유를 잃습니다. 복지와 보조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자립은 줄어들고 의존만 커집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무조건적인 도움은 상대의 성장 기회를 빼앗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학습된 무기력 learn helplessness 이라 부릅니다. 계속해서 누군가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면 스스로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상대는 더 약해지고 도운 사람은 지쳐버립니다. 이 악순환은 두 사람 모두를 무너뜨립니다. 이건희 회장의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도움도 변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짐을 대신 들어주는 도움에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방향을 비춰주는 도움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명언을 자주 인용합니다. 선인은 선 있게나 마을 그을 때 비로소 선샨이 된다. 경계 없는 선인은 또 상대를 무너뜨리지만 선을 그은 선인은 존중을 낳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자 당신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무시하기까지 했던 순간, 그때 느낀 서운함이 바로 균형이 무너진 증거입니다. SFX, 물이 점점 가늘게 흐르다 뚝 하고 멈추는 소리, 이 소리를 기억하십시오. 고갈된 우물처럼 경계 없는 도움은 언젠가 멈춥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거절을 하면서도 존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선 단호히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도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 존재할까요? 다음 파트에서 저는 실제 대화 속에서 쓸 수 있는 CLER라는 5단계 공식, 즉 누구도 상처받지 않게 거절하는 구체적 언어의 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아니요가 차가움이 아니라 존중으로 받아들여지는 법, 곧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거절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거절은 기술이고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무턱대고 싫습니다라고 말하면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구조 속에서 말하면 오히려 상대의 존중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를 CLER 공식이라 부릅니다. CLER 공식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시리테리아 기준 제시. 먼저 당신의 원칙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금요일은 회사에서 집중 업무일로 정해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미리 세운 규율을 알리는 것이 됩니다. 규율은 변명보다 훨씬 무겁게 들립니다. 라남 리미트, 한계 설정, 부탁을 키스이직을 완전히 끊어내기보다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세요. 이번 주는 30분 정도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한계를 분명히 하면 상대는 오히려 당신의 시간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2. 엠파티, 공감 표현, 상대의 사정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신 거 잘 압니다. 상황이 얼마나 곤란하실지 이해돼요. 공감 한마디가 들어가면 뒤따르는 거절이 훨씬 부드럽게 들립니다. 알터너티브 대안 제시, 단순히 못한다로 끝내지 마십시오. 다른 길을 제시하세요. 월요일 오전에 자료를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안을 주면은 거절은 차가움이 아니라 협력의 한 방식이 됩니다. reaffirm, 관계 재확인, 마지막은 또한 반드시 이 관계를 긍정으로 묶으십시오. 이번에는 어렵지만 이제 다음 기회에는 제가 먼저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상대는 단절이 아닌 신뢰를 느낍니다. 이 5단계를 거치면은 당신의 아니오는 냉정이 아니라 존중으로 변합니다. 이제 실제 대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 상황 동료, 이번 보고서 대신 작성해 줄 수 있나요? 당신, 금요일은 제 업무에 집중하는 날이라 이번 주는 20분만 도와드릴 수 있어요? 급한 상황이라는 거 이해합니다. 다만 초안은 제가 템플릿을 드릴게요. 다음번엔 제가 먼저 도움 요청드리겠습니다. 가족 상황, 형제, 이번 달 생활비 좀 더 보태줄 수 있어? 당신, 제가 세운 가계 원칙 때문에 이번엔 일정 금액까지만 가능해요? 사정 힘든 거 충분히 알아요. 대신 다음 달에는 대출 상담 같이 가줄게요. 언제든 의지할 수 있다는 건 변함없습니다. 이웃 상황, 이웃. 차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당신. 주말엔 가족과 사용하는 규칙이 있어서 당장은 어렵습니다. 급히 필요하시다는 건 이해합니다. 대신 근처 렌터카 업체를 알려드릴게요. 언제든 이웃으로서 도움 드리고 싶습니다. 보셨습니까?
똑같은 아니오라도 구주 안에서 말하면 오히려 더 신뢰를 쌓는 순간이 됩니다. SFX 화면이 두 쪽으로 갈라지며 거절난 냉정 베브레스 경계 존중 자막이 바뀌는 소리.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인간관계는 한 단계 위로 도약할 것입니다. 예, 거절은 결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심은 규율에서 비롯됩니다. 규율 없는 삶은 남의 부탁에 끌려다니며 결국 자기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반대로 규율이 있는 삶은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필요할 때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은 질문이 생깁니다. 규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단순히 마음 먹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습관, 생활의 뼈대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생활의 뼈대와 규율이 어떻게 당신의 말을 무게 있게 만들고 존중을 불러오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거절의 힘은 결국 생활의 규율에서 자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규율 없는 삶은 뮬을 허무으면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잠시 똑바로 서 있는 듯 보이지만 작은 바람에도 쉽게 쓰러집니다. 반대로 규율 있는 삶은 오래된 한옥의 대들보처럼 단단히 버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집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평생 동안 이 사실을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아침마다 공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쓸고 연장을 제자리에 두는 단순한 습관. 그러나 그 순간 제 마음도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규율이야말로 제 인생을 버틴 기둥이었습니다. 정리된 환경은 정리된 마음을 낳고 정리된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만듭니다. 이 원리를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저는 세 가지 원칙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름하여 한 줄, 한 번, 한 칸 규율입니다. 첫째, 한 줄, 투두 한 줄, 하루에 해야 할 큰 일을 딱 세 가지 한 줄로 정리하십시오. 그 외에 자잘한 일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세 가지를 끝내면 하루가 성공으로 기록됩니다. 둘째, 한 번, 두 번 넘기지 않기 같은 일이 두 번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해결하지 못했다면 과감히 버리거나 위임하십시오. 규율 없는 반복은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셋째, 칸 집중 블록 일정의 최소 90분의 딥워크 블록을 매일 확보하십시오. 이 시간 동안은 전화도 메시지도 닫고 오직 한 가지 일에만 몰입하는 것입니다. 이 한 칸이 삶의 질서를 지탱합니다. 삼성의 신경영 정신도 같은 원리를 따릅니다. 이건희 회장은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일이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구조와 생활의 규율, 즉 뼈대를 바꿨습니다. 수많은 작은 습관이 모여 삼성이라는 제국을 떠받친 것입니다. 이제 잠시 당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책상이 어지러워져 있습니까? 약속을 자꾸 어기고 있습니까? 아침마다 늦게 일어나고 허둥지둥 출근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게으름이 아닙니다. 뼈대가 무너져 있다는 경고입니다. 반대로 생활의 규율을 지키는 사람은 말 한마디에도 무게가 실립니다. 그는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상대가 그 말을 쉽게 넘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전체가 이미 무게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FX, 새벽 알람 소리, 이어서 책상 정리되는 소리, 규율은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자유를 보장하는 뼈대입니다. 규율이 있으면 남의 부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순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을 세운 사람만이 큰 파도 앞에서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게으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오면 몸을 움직이고 하루의 시작을 정리된 질서 속에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야말로 제가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규율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작은 습관입니까? 하루에 한 줄 계획입니까? 아니면 집중의 한 칸 시간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거절의 힘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규율이 없는 사람은 부탁 앞에서 흔들립니다. 이번만 들어주자. 싫다고 하면 나쁜 사람일까라는 마음에 결국 자기 시간을 잃습니다. 반대로 규율이 있는 사람은 분명한 기준을 세워 두었기에 필요할 때 단호히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규율을 세운 사람이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세상은 오직 가치를 만든 사람에게만 보답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레버리지 있는 선택이 어떻게 부와 존중을 동시에 불러오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규율이 세워졌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무엇에 yes라고 할 것인가? 거절의 힘은 단순히 남을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절을 통해 내 자원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집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은 단순히 이제 부지런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가치를 만든 사람만이 존중을 얻고 부를 거머쥡니다. 저는 이 원리를 가치 레버리지, value leverage 뭐라 부릅니다. 모든 일이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엄청난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그걸 어떤 일은 시간 대비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어떤 일은 짧은 시간 난 투자만으로도 엄청난 파급력을 일으킵니다. 현명한 사람은 바로 이 레버리지 포인트에 자원을 집중합니다. 이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임팩트와 시간의 2차 EXE 매트릭스입니다. 임팩트 낮음 플러스 시간 많이 소요. 무조건 아니요. 임팩트 낮음 풀 시간 적음 가끔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줄일 것. 임팩트가 높음 풀 시간 많이 소요. 선택적으로 전략적으로 임팩트 높음 풀 시간 적음. 반드시 예스. 현대조선소의 사례를 보십시오. 정주영 회장은 처음 조선업에 뛰어들 때 수많은 작은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대신 단 한 번의 큰 도전에 올인했습니다. 모두가 무모하다고 했던 초대형 선박 프로젝트. 그러나 그 선택은 현대를 세계 1위 조선 강국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수십 개의 작은 예스 대신 단 하나의 큰 예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방이 아니라 한 방향이 중요하다. 이 레버리지를 삶에 적용하기 위해 저는 세 가지 지표를 제안합니다. 매주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십시오. KQ, 결과, 눈에 보이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었는가? KR, 확장성, 이 일이 반복 가능한 시스템으로 자라날 수 있는가? KL, 학습성, 내가 성장하고 배우는 기회를 남겼는가? 이 세 가지가 모두 예스라면 그것이 진짜로 집중해야 할 일입니다. 나머지는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SFX, 모래시계가 거꾸로 뒤집히는 소리.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모래알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나 모든 모래알이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모래알은 손끝에서 사라지지만 어떤 모래알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금빛 입자가 됩니다. 거절을 통해 무가치한 모래를 버려낼 때 비로소 그 금빛 모래알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임팩트가 높은 일에 내 시간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작은 부탁과 의미 없는 일들에 내 자원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다음 파트에서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 레버리지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즉 거절을 통해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지는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갑게 끊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경계를 세움으로써 오히려 더 강한 신뢰를 쌓는 방법, 곧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무조건적인 예스는
오히려 관계를 약하게 만듭니다. 상대를 의존하게 만들고 결국 존중을 잃게 합니다. 반대로 따뜻한 경계를 세우면 관계는 더 단단해지고 깊어집니다. 한번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친구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합니다. 당신은 매번 그래, 알았어 라며 빌려줍니다. 처음엔 고마워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부탁은 당연해지고 당신의 희생은 가볍게 취급됩니다. 결국 존중은 사라지고 관계는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거절하면서도 관계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를 3층 쿠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공감 쿠션 처럼 상대의 어려움을 먼저 인정합니다. 네가 급한 상황이라는 거 충분히 이해해. 둘째, 원칙 쿠션 2, 내가 세운 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나는 가족 예산 원칙상 이번에는 힘들어. 셋째, 대안 쿠션 3, 다른 길을 제안합니다. 대신 대출 상담을 같이 가주겠다. 이 세 층에 쿠션이 깔리면 거절은 냉정이 아니라 따뜻한 배려가 됩니다. 상대는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해 준 것으로 느끼게 됩니다. 한국의 밥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매번 그 반찬을 퍼다 주기만 하면 가족은 스스로 젓가락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함께 요리법을 알려주면 그 후로는 스스로 차려 먹을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밥을 퍼주는 것이 아니라 밥상을 함께 차리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사업 초기에 동업자에게 배신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대신 떠안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선을 긋고 각자의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결과 현대는 무너질 듯 보였지만 더 단단해졌습니다. 따뜻한 경계가 결국 회사를 살린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당신에게 한 문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거절은 단절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다른 이름이다. SFX 따뜻한 현악기 선율 장면 전화한. 이제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보십시오. 나는 언제 거절을 두려워했는가? 그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생 나를 지키면서도 타인을 돕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거절과 도움 사이의 균형을 평생 유지하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당신의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살리고 불을 키우는 평생의 우물 지키기 의식을 소개하겠습니다. 단순한 습관이 어떻게 인생 전체를 바꾸는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고 보니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거절하지 못해 자기 삶을 내어주는 습관 때문입니다. 씨앗을 다 퍼주면 내일의 농사가 없고 우물에 물을 끝없이 퍼주면 결국 모두가 목마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것을 우물 지키기 9분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하루 단 9분이면 충분합니다. 1분 눈을 감고 호흡하며 오늘의 감정을 점검합니다.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가? 중심이 서 있는가? 3분 이번 주의 원칙을 다시 확인합니다. 내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3분 오늘 반드시 거절해야 할 NO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적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2분 고마운 사람에게 메시지 하나를 보냅니다. 감사는 우물을 다시 채워주는 빗물과 같습니다. 이 단순한 9분이 내 마음의 기둥을 다시 세우고 내 우물을 지켜줍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절은 냉정이 아니라 내일을 지키는 사랑이다. 거절하지 못하면 결국 내 삶은 남의 욕망에 소모되고 맙니다. 그러나 원칙을 세우고 경계를 지키면 내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배가 단단해야 다른 사람도 함께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거절하겠는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인생 방향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SFX, 시계추가 좌우로 일정하게 흔들리는 소리. 시계는 시계추가 흔들릴 때만 정확히 시간을 가리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경계와 균형이 있을 때만 삶은 제대로 흘러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세상은 선한 마음만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한 사람, 가치를 만들어낸 사람에게만 존중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단호히 말할 줄 아는 아니오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거절은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거절은 냉정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리고 거절은 당신이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 풍요를 흔히 선택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은 좋아요는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것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한다면 그 사람에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은 자연스러운 선택일 것입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